이분이 혀조심을 안 하셨어요. 혀로 계속 밀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틈 생긴 거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틈이 생기셨죠? 그 정도로 혀로 밀고 다시 돌출도 되고 이 정도로 심하게 변하시게 되면 사실은 처음처럼 다 다시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교정 끝난 후에도 끝이 아닌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니에 의해서 앞니가 밀리는지에 대해서는 치과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니가 있는 사람과 사랑니가 없는 사람을 연구했어요. 좀 놀랍게도 사랑니가 없는 사람들도 아래 앞니 쪽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사랑니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100% 아래 앞니가 밀리는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 앞니가 왜 밀리냐? 이 부분은 답을 씹게 되면 힘이 앞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래서 그 쏠리는 힘 때문에 점점점 힘이 앞쪽으로 전달되면서 아래 앞니 쪽이 변하게 되고요. 또 나이에 의한 변화, 또 씹는 습관,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향을 또 하나도 안 준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사랑니가 똑바로 난 사람도 있지만 누워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자체가 앞으로 밀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치아들은 밀리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랑니가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100% 아래 앞니 변화의 원인은 아니다 라는 게 치과계 현재로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교정 끝나셨던 환자분이거든요. 이때 보시면 어금니 축이 괜찮죠? 예쁘게 잘 끝났고 사랑니가 아래쪽에 약간 누워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 뒤에 왔는데 사랑니가 자라면서 어금니를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좀 심하게 눌러서 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좀 급하게 빼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랑니를 좀 빼고 오셨는데 또 놀랍게도 사랑니를 빼고 나니까 한 3년 정도 뒤에 좀 심하게 쓰러졌던 사랑니가 약간은 회복을 했어요. 사랑니는 앞쪽에 있는 치아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심하게 누워있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힘을 앞쪽으로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사랑니에 의해서 치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똑바로 난 사랑니는 발치를 권유드리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심하게 누워있고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를 권유드리거든요. 그리고 사랑니는 항상 고민거리예요. 20대 때도 사랑니 때문에 아파서 고민이고 30대 때도 치과를 갈 때마다 사랑니 쪽에 음식물이 껴서 관리가 안 된다든지 염증이 생기다든지 또 고민이 될 수 있고요. 또 40대 때는 조금 더 진행돼서 앞쪽 치아를 많이 손상시키는 경우 또는 사랑니 때문에 잇몸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누워있는 경우라고 하면 앞치아 영향을 주는 것도 그렇고 치아 건강 또 잇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발치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치아가 장치를 안 써서 틀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사실 이때부터는 환자분들이 얼굴이 노래져서 오시거든요. 원장님 어떡해요? 치아가 변했어요. 본인이 안 쓴 것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걱정 섞인 얼굴로 오시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변화의 정도에 따라 사실 다른데요. 그래서 변화가 조금 있을 때 또 발견 초기에 오시면 제일 좋아요. 변화가 조금 있을 때는 사실 교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투명 유지장치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요 장치입니다. 요 장치로 재교정 비용도 안 들고 크게 무리 없이 잘 해결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캐나다 유학생이셨거든요. 군대 때문에 잠시 한국 들어왔을 때 교정을 하셨고 교정 끝났을 때 아래 앞니 너무 예쁘죠? 가지런하게 잘 끝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정 끝나시고 바로 이제 캐나다로 다시 가셨고요. 1년 정도 뒤에 치과에 다시 오셨는데 아래 앞니 하나가 약간 튀어나와서 보니까 뒤에 철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지만 캐나다에서는 치료가 힘들고 처치도 힘들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했다고 하셨어요. 8월달 한국 잠시 들어오셨을 때 발견을 했는데 이분이 8월 말에 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셔야 돼서 교정 치료를 다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께 드렸던 이 장치, 투명 유지 장치를 다시 한 번 더 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가지런할 때 만들었던 장치를 다시 1년 동안 끼시고 1년 뒤에 다시 오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장치가 이렇게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환자분들이 교정 끝나고 한 4, 5년 넘어가면 이 장치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변하는 거는 사실 한 번에 확 변하진 않아요. 조금씩 변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심해지면 발견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끼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미약한 변화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이 장치에 이런 말랑말랑한 힘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교정치료는 힘이 약할수록 잘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장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쁜 상태일 때 만든 장치고요. 이 장치에서 조그만 치아가 벗어나면 눌러줄 때 되게 아파요. 장치를 끼면. 그 말은 그 치아가 하나가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눌러지면서 약간 아픈 느낌이 치아를 넣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장치의 말랑말랑한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교정을 해봤고 교정 치료한 후에 얼마만큼 많이 잘 변하는지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들게 교정한 결과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치를 교정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써주셔도 크게 안 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처럼요. 그리고 조금 이제 심하게 변했을 때 이 장치가 아예 전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변해서.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이 장치 범위 내에서 약간 변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많이 변하면 이게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치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시는 환자처럼 앞니가 튀어나온 환자를 투명 장치를 써서 다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치를 쓰게 되면 보통 짧으면 2,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안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당연히 비용이 들게 되겠죠. 미약하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변했을 때는 재교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옛날 했듯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겠고 빠르면 빠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지시게 되면 일도 커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거든요. 이 환자분 보시면 처음에 돌출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교정해서 끝날 때 상태가 되게 좋았는데 7년 정도 지나서 오셨는데 이분이 혀 조심을 안 하셨어요. 혀로 계속 밀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틈 생긴 거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틈이 생기셨죠? 그 정도로 혀로 밀고 다시 돌출도 되고 이 정도로 심하게 변하시게 되면 사실은 처음처럼 다 다시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도 비용도 더 들게 되고 기간도 또 2년 넘게 가까이 들게 되기 때문에 속상하긴 한데 이렇게 변화가 생기신 분들은 또 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교정이 2번째지만 본인이 혀조심을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드립니다. 이번에 변한 걸 한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똑같이 변하지 않으려면 본인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거든요. 혀도 조심해야 되고 유지장치도 잘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데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환자분들이 뭔가 변화를 발견했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치료하셨던 치과를 바로 가시기를 권유를 드려요. 그래야지 일이 제일 작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고민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치과를 갈 정도가 되면 너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뭔가 조금의 변화가 발견됐을 때 치과에 가서 원장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그나마 비용도 적게 들고 고생도 덜 하시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는 교정의사의 평생 숙제이자 또 환자의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께 평생 장치를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환자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썼을 때 변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완벽한 유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쓰고 본인이 협조를 했지만 인체 변화라는 게 있거든요. 완벽한 유지는 없지만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거의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유지를 한다면 그거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정한다고 힘드셨고 교정 땐 날 너무너무 좋아하셨지만 끝나자마자 이런 유지 관리가 있다는 사실은 꼭 아셔야 돼요. 안 하시면 힘들게 몇 년 교정한 게 다 틀어집니다. 그건 저도 환자분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유지장치 써주셔서 예쁜 상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